영동 영어 마리아입니다. 자, 저희 이번에 중간고사 내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변형이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일단 중간고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변형이 더 많았던 시험이고요. 단어와 문장이 많이 어려웠었고요. 1컷은 지금 16점대, 2컷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 한 자릿수라는 소문까지 있지만 그게 저도 루머이기를 바라지만 아니지? 거기까지는 아니지. 3컷이 9점. 자, 작년에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 때 지금 2컷이 12.5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약간 조정이 좀 될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어 일단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번에 출제 겨냥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출제 유형 한 번만 봐주세요. 출제 유형을 봐주시면 대입 파악, 내용 일치, 대입 파악은 주제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제 제목 문단 요약 그리고 내용 일치에서 무려 지금 10점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빨간색 어법하고 어휘 이번에 실제로 순수 어법 문제로만 나온 거는 두 문제였었고 나머지 지금 어휘 문제가 있었는데 어휘가 지금 저희를 되게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었죠. 자, 또 그리고 보시면 마지막에 지금 몽땅 몰려 있었던 순서 삽입 문제가 몽땅 나오고 빈칸 문제는 총 7점, 그러니까 7문제래. 7점, 7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보시면 변형 유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변형이 되었던 지문은 19문제입니다. 변형이 되지 않았던 지문은 11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시면 안 되고 거기 밑으로 한 번만 가보시면 11문제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11문제만 맞아도 아니요. 11문제를 맞으면 우리 친구들이 변형이 없던 문제를 맞았었을 때 저희 아이들이 득점할 수 있는 건 7점, 8점입니다. 실제로 변형이 있었던 문제가 훨씬 더 17.2점이라는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문만 해가지고는 어차피 지금 너무 한계가 있었던 시험이었었고 또 출처는 뭐 이제 한번 보시면 당연히 지금 부교재가 됐었고 훨씬 더 줄을 이루고 있었고 뭐 교과서는 크지 않았었지만 교과서에서 내용일치 틀려가지고 친구들이 지금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또 그리고 하나쯤 더 하면 그래도 부교재는 한두 지문이라도 학교에서 다뤄주셨지만 부교재에서 다루지도 부교재 같이 아예 지금 학교에서 다루지도 않았었던 모의고사가 무려 9문제 6.9점이나 나왔었고 심지어 이것조차 말도 안 되게 계속 변형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봤었을 때 왜 이게 1컷이 16점대인지에 대해 가지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보시면 내신 문항별 분석은 해놨지만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저희가 어떻게 공부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여기서 드리고 있었던 것은 영동고 시험이 제가 이 학교를 너무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있었던 이 파란색 지문이 원래 있는 지문입니다. 저희가 공부했었던 지문이고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있었던 요 부분이 원래 원문입니다. 즉 원래 책에서는 이만큼이 나와 있었지만 이 지문을 옮기시는 과정에서 이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부교재를 만드시는 분들이 요만큼 들어가면 너무 기니까 요거랑 요거는 한 문장을 빼고 이 파란색으로만 문장을 구성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영동고 영어 선생님들은 열심히 구글링을 하신 다음에 이제 요거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내시냐면 이거를 위에다가 갖다 놓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얘가 들어갈 번호를 고르세요. 이제 그렇게 문제를 변형하셨습니다. 그래서 영동고가 원문을 쓰는 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예전에는 요거를 가지고 확장을 해서 지문을 했기 때문에 단지 이 내용만 가지고 쉽지가 않아 가지고 영동고에서 변형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살짝 바뀌기 시작해요. 학교 선생님이 하나가 새로 오시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게 지금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을 고르세요라는 문장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지문에서 아이들이 했었던 건 딱 한 문장이었어요. 요것만 본문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다 새로 나온 거예요. 그냥 소재만 같은 내용을 다 새로 했는데 조금의 차이가 지금하고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소재라도 있고 한 줄은 같았고 그리고 이 내용이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에서 가지고 왔던 말 그대로 EBS 연계 교재에서 지금 가지고 왔었던 지문이다 보니까 지문에 나오는 단어의 수준이 수능의 수준을 넘지는 않아요. 딱 수능 수준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좀 아이들한테는 화가 나는 문제여도 여기는 그냥 너희들의 피지컬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해내야 되는 문제야라고 설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완전 달라지는 이 변형이 저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시험이 이번 1년 내내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봐주시면 이번에 3페이지 한번 보시면 뭐가 어려웠을까요? 라고 했었던 7번 문제가 지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7번을 보시면 옆에 25년 9월 모의고사 30번 지문이라고 되어 있었고 제가 영어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해석은 다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셨을 때 자원이 제한적이고 위험이 컸던 시기에 블라블라 하고 있었던 이게 저희가 모의고사의 그냥 본문이었었는데 이 지문을 뭐 돌리신 거죠.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엄청나게 긴 내용으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더 큰 문제는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이걸 다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밑에 제가 조금 밝은색 글씨로 써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해석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위에 있었던 내용과 밑에 있었던 내용은 주제가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이 지문을 갖다가 높은 수준의 단어로 바꿔서 다시 써줘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번 문제에서 단어색을 지금 막 다르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지문은 수능에서 지금 나오는 그런 수준의 단어들도 있지만 수능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었던 무슨 GRE, 토플, 탭스 그런 단어들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솔직히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옆에 한번 보시면 이 보고서는 약간 현타 가서 썼던 글이기도 한데 7번 문제요. 분명히 정말 불필요할 정도로 현학적 어휘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단어 사용했다가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정말 이런 단어는 절대 쓰지 않는 단어고요. 현실적으로. 자, 고난이도 3학년 어휘 넘어섰어요. 그냥 그 이상의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데 그냥 문맥 똑같습니다. 풍요가 인간의 연대감을 약화시킨다. 지금 그 얘기를 그냥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내용은 직관적인데 과도하게 정말 과도하게 절대 사용되지 않는 말로 지금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에서 와, 그 단어가 나왔어. 그거 하나로 해가지고 막 짜릿짜릿해하기 시작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여기에 지금 정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저희는 정말 여기 반짝반짝거려 보이는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뭘 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정말 이런 식의 글은 학문적 글쓰기 흉내내거나 정말 고난도 지문 제작으로 의도적으로 정말 앱 돌려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지문들이고요. 과잉 언어 스타일 딱 맞는 표현이죠. 제가 썼지만 정말 인위적인 난해함을 만든 지문입니다. 사실 이 지문을 다시 얘기해서 25년 9월 모의고사 30번 지문을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 앱을 사용해서 돌려봤어요. 한 5번 돌려봤어요. 5번 돌리면서 이 단어를 다시 어렵게 해줘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럼 밑에 보이시는 요 지문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체크해놨던 단어들을 한번 보시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들은 역시 단 하나도 풀 수 없겠구나 라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되니까 이 단어들을 다 외워야 되는지, 다시 얘기해서 배우는 모든 단어를 다 외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저희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지, 어디까지가 저희가 가장 쌓이는 공부로 수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해결책은 조금 이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 정도까지가 변형의 정석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셨을 때 제가 빨간색으로 스트롱 브랜드 그들의 손을 지금 영웅보다 멘토로서 잡아주고 있어라는 요 비유적 표현에 대해 가지고 요 빨간색 부분을 프레젠팅 그들 스스로를 무엇으로서 얘기하고 있었어 요렇게 변형을 이게 그냥 전형적인 변형이에요.
이 정도가 정말 고등학교 수준에서 힘들지 않게 나오고 있었던 변형이었었는데 여기는 위에 있었던 내용을 알면 됐기 때문에 밑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만 해석이 정확히 됐었으면 풀어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저희가 보고서는 이제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친구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해서 대표적인 7번 문제 그리고 18번, 19번 문제가 가장 힘들었던 문제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은 이게 문제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그냥 제가 한글 해석으로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원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저희 아이들이 공부한 부분입니다. 이야기가 모든 문화 집단에 존재하듯이 다양한 영역과 맥락에서 막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밑에다가 단순하게 요약도 해놨습니다. 이야기는 언어 문해력, 인지 발달 촉진하고요. 다양한 맥락에서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학습 능력을 통합적으로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가 우리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해석이 이 지문을 돌린 거예요. 원래 원문을 사용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책의 앞뒷장 정말 50페이지를 다 읽어봐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합니다. 얘는 원문이 아니에요. 원문이 아니라 원문을 가지고 와서 다른 내용을 짬뽕을 해서 그냥 앱을 돌리신 거예요. 단어 수준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여기에서 앞불싸 우리 친구들 진짜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문제를 보셨을 때 19번 문제를 보시면 앞장에 넘어가셔서 19번 문제를 보시면 위에 있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빈칸과 내용 일치를 풀 수 있는데 단어 수준이 떨어지거나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거나 총체적 난국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8번, 19번에 대해 가지고 그렇죠. 정말 곤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겸적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었던 영동고에 있어서 변형의 역사 그리고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2학기 기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기는 하지만 이 친구들이 내년에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에 대해 가지고는 문제가 또 다 달라집니다. 이 학교는 담당하시는 선생님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지고 특히 이번에 2학년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봤었을 때 2학년은 지금 컷이 25점 만점에 24.4예요. 4%가. 4%가 그리고 2등급이 23점대고요. 3등급이 20.9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완전 앞에 다 붙어 있고 이번에 계속 쉬운 유별 유지하고 있고 1학년만 지금 정말 이 혼돈의 도가니에서 아이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는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버하지 않고 저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이걸 가지고 수능까지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자꾸 아이들이 단어가 이 왁스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뜻을 알아요? 아니 그거 하나 틀려도 돼요. 1점, 2점이에요. 1점, 1점 쌓여도 28점, 23.8이에요. 그거 틀려도 저희 1등급 맞는데 아무런 지장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단어에 현혹되지 말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적어왔는데 첫 번째,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 시험은 주제를 바꾸진 않으셨습니다. 주제를 그대로 가셨어요. 다만 1학기는 안 그러셨어요. 1학기는 주제 자체가 싹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구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고사 컷이 24.2였던 그 중간고사 1번 문제 기억나실 겁니다. 사회적인 건지 개인적인 건지 뒤에 있었던 내용만 살짝 바꿔가지고 애들 1번부터 엄청 털렸던 문제가 하나 있었죠. 기억나야 돼? 안 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주제를 전환하는 그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즉, 이번에가 주제가 똑같으니까 이번 기말에도 똑같을 거야. 그렇게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일단 저희가 시험 지문이 이번에 대략 60개 정도였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부교재에서 32개, 교과서 2과, 모의고사 23개 지문 이제 이 정도가 저희의 시험 범위였었고 요 부분을 지금 한 2주쯤 전에 던져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곤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긴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이거를 준비를 했었을 때 이렇게까지 변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투 트랙을 같이 가야 돼요. 어떤 거냐면 사실 이번에 문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번 기말은 마치
우리의 1학기 중간처럼 굉장히 쉬울 가능성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너무 낮아가지고 균형을 맞추기는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쉬울 거야라고 생각해가지고 준비를 했다가는 정말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쉬울 수 있는 그 경우의 바닥을 다지면서 높아질 수 있는 여기까지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는 공부를 시켜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렇게 가요. 일단 여기에 있었던 이 부분은 분명히 또 진도가 늦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나왔었던 부교재 32지문, 사실 요 부교재도 고3 지문입니다. 아이들한테 솔직히 1학년 아이들이 저희가 외고도 아닌데 조금 어려운 지문은 되게 많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도 교과서는 저는 두가 합쳐가지고 1시간 반이면 싹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교과서는 문제 안 되고요. 여기 부교재에 대해 가지고 써놨습니다. 정말 주제는 바뀌지 않고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 내용 유지와 주제 변형이 모두 대비가 되어야 되지만 일단 본문 암기는 굳이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본문 암기는 이 글의 주제 그리고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 정도까지만 보면 됩니다. 왜? 여기 흐름은 순서 때문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제하고 흐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빠르게 끝내야 돼요. 제가 보통 지문 하나 끝냈었을 때 엄청 길면 15분이고 짧으면 10분 정도인데 그 정도에서 저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하나씩 하고 단어 정리한 다음에 주제하고 흐름까지 전부 다 제가 필기해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있었던 이 기본적인 본문에 대해 가지고 여기는 기본적인 숙지를 하면서 두 가지 변형이 필요해요. 첫 번째 변형은 요게 주제를 유지할 수 있는 형이 있고요. 주제를 싹 바꿔가지고 주제를 변형하는 형을 두 개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위권까지 가야 돼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하고 여기까지를 먼저 공부를 하는 거고 상위권에 가서 제가 이번에 1등급을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까지 지금 전부 다 공부가 되어야 되며 이 주제 유지와 주제 변형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원래 저희가 항상 이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 직보 때 주로 주고 오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먼저 풀면서 주제를 유지하는 것에서 우리 아까 봤었던 그 지문처럼 140개의 단어를 가진 거를 180개 정도로 늘리고 단어 수준을 조금 더 살짝만 높여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을 높여가지고 하나 한 번 더 높여가지고 이제 250단어로 하나 더 300단어로 만들어가지고 한 번 더 해서 이 똑같은 주제를 이렇게 늘려나가서 즉 암기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를 계속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변형 역시 지문의 길이와 단어의 난이도를 같이 올려가면서 풀고 다만 이게 또 제가 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2등급만 맞으면 돼요. 저는 거기까지도 필요 없어요. 막 이제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거 안 해요. 버릴 거예요.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지문에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써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네가 중위권까지만 가면 된다. 나는 여기까지가 목표다 하면 1단계까지만 먼저 끝내고 우리 그리고 정말 1등급 아니면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3단계까지 전부 다 준비해서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기의 목표에 따라서 하되 저희는 이제 최대한 많이 풀리게 되는 게 저희의 지금 목표기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형을 준비를 할 거고 자, 또 두 번째로 어휘. 사실 저는 이번 시험과 저번 기말고사를 보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 자식한테 공부를 시킨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 단어 외우라고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어차피 기억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쓸데없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시켜야 되는 게 맞나? 아니 밑에다가 유의 한 100개쯤 써주고선 여기 가면 다 나와. 그건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정말 한 일주일간 밤잠 못 이루고 고민을 한 결과는 저는 이렇게 갔습니다. 수능 어휘, 고난이도 수능 어휘요. 그러면 고난이도 수능 어휘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나 지금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 지금 여기에서 변형된 것 중에 80% 이상은 저희가 다 갈 수 있어요. 다만 저희가 하는 단어는 버린 단어 아닙니다. 저희는 끝까지 지금 수능까지 가져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도 수능 어휘를 기반으로 놓고
수업하려고요. 애들은 제 자식도 그래요. 단어 외우라고 하면 안 외워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그냥 제가 이번에 회차를 한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지금 앞에서 아예 30분짜리 미라클 복화 수업을 하듯이 그냥 30분짜리 아예 어원부터 시작해주고 그냥 제가 단어 수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수업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계속 복습 동영상을 한번 뿌려가지고 보라고 하고 네가 비록 여기에서 단어를 그러니까 뭐지 그 점수가 안 나왔어도 너는 나하고 있으면서 단어는 얻어갈 수 있어. 내가 거기까지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거기까지 단어 제가 수업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여기에 다 넣을 생각입니다. 여기에 다 넣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문제를 이 단어만 암기해가지고는 절대 쓸 때 못하고요. 이 단어를 지문 속에서 봐야 기억을 해요. 그러면 제가 수업을 해서 단어를 일단 머릿속에 박아놓고 여기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 나왔었잖아를 몇 번을 해주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아이들한테 단어와 지문을 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만들었던 부분이어가지고 지문 속 변형 단어 그리고 유의어 반의어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냥 여기에서 보이는 단어 하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 사실 한 번만 더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제가 7번에 있었던 세 번째 페이지죠. 7번에서 보면 사실 1번, 2번, 4번, 뭐 이제 5번 그런 단어들은 저희 수업 시간에 했던 단어입니다. 3번은 안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요거 보시면 아이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단어만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던 모든 단어들이 우리 아이들 수준에서 좀 더 높은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를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를 알아야 우리 친구들은 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기반이 생겨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수업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으면 3번 지문 진도 빠르게 변형은 전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매주 이 부분 시험으로 같이 보고 해설까지 같이 할 영역이고 또 그리고 또 이게 친구들이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해주고 요 필기를 쓰든 아니면 필기를 찍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필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수업을 하는데 어, 이게 세대가 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글씨가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이 필기를 하고 나니까 그걸 보기가 싫다. 아, 불쌍. 어떡하지? 이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쩌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저는 그래서 그걸 해주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제가 나누어주는 미니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동네에서 가장 퀄리티 높은 미니북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고 항상 지금까지 선배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그 미니북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저희 수업을 듣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얘기를 해주고 그러겠지만 아예 제가 웬만한 내용은 그냥 옆에다가 써주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주고 빈칸을 채워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요렇게 하려고 하고 하나 더 제가 준비했었던 특별한 과정이 있다면 이 수업을 저희 의대, 서울대 약대, 서울대 이번에 전역하게 되는 저의 조교님까지 서울대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전교 2등으로 졸업해가지고 서울대 물리학과 갔던 이제 그 친구까지 전부 다 불러서 그 친구들을 영상을 보라고 하고 그 친구들한테 최종 필기본까지 만들어서 아예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필기본을 3개를 갖게 되겠죠. 저희하고 했었던 미니북이 있을 거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거고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정리해줘서 완벽한 필기본까지 맨 마지막에 적용 제공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이제 내 글씨가 보기 싫어서 필기가 싫어요. 뭐 이제 그런 슬픈 소리는 좀 없어지기는 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하고 마지막으로 실수 줄이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옳은 거 고르세요. 틀린 거 고르세요. 뭐 이제 그거 했었을 때 틀리는 우리 안타까운 난독증 친구들, 그 친구들 계속 연습시켜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영동고 빈출하고 모든 단어들 정리해가지고 어려운 단어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지금 요 480개 단어 안에 전부 다 제가 넣어서 500개 단어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우리 친구들의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어려웠었던 요 영어를 마무리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어, 1학년에 좀 가혹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가혹했어요.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애들이 이렇게 하면 내신을 버려요.
내가 해도 안 나오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내신을 버리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거라면 2학년 되면 선생님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아주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영어 피지컬 자체를 키워나가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수능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다라고 하면 위기이지만 저희한테 분명히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시험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쌓아 나가서 물론 영어만 하는 거 아니고 다른 과목 하지만 영어를 잘하면 분명히 여러분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과목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